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29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약간 소형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대형주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최근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계속해서 상승과 이런 수급 흐름들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과거 하락했던 큰 하락 채널 라인대를 이제는 끝내고서 상승 채널의 흐름으로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요런 큰 하락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요 채널 라인대가 정확히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과거에 저항이 강했던 가격대가 대략 128,000원대였는데 요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오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 베스트한 모습이었겠지만 요 구간을 지금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RSI는 과매도 구간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가는 빠지는데 수급은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 과대 낙폭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것은 기준봉, 요 장대 양봉 거래량과 수급이 터졌던 요 구간에서부터 신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정확하게 기준봉의 시초가를 지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런 수급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 하락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요 장대 양봉과 그리고 지지가 한번 눌렸지만 지지가 나왔던 요 가격대 라인,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61선과 거의 만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가격대는 대략 121,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과 그렇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121,000원대까지 빠지는 요 강한 지지 라인대까지 단기간 과대 낙폭으로 눌린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한번 요 단기적으로 121,000원대 요 구간에서 눌림목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가격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실적 보여드리면 요 종목 굉장히 실적이 이제는 2023년 4분기 때부터 약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플러스 되면서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려내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좋은 실적과 함께 조금의 하락 파동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대형주, 그리고 지금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바닥권 라인대를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명확한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봉은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이 터졌던 의미 있는 요 구간 라인대죠. 근데 LG전자는 정말 쉽지 않게 요 기준봉의 시초가까지 훼손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쉽진 않지만 결국에는 요 저점이 높아지는 채널 라인대 바닥 요 추세선 라인대는 버텨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대를 요런 방향으로 그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요 추세선 라인과 다시 한번 61선이 거의 겹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요 하단 구간도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면서 RSI도 거의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추가 하락했을 때 60일선과 그리고 이런 기준봉, 장대 양봉 시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89,000원대까지 혹시나 추가 하락해서 눌리는 부분을 만든다면 이 부분은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채널 라인대를, 그리고 이 채널의 요 하단 추세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요런 흐름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더 큰 하락이 혹시나 있을 경우에는 요런 89,000원, 9만원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최근 포스코 DX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특히 오르지 않은 로봇 관련주다, 이런 내용으로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과거 고점 대비해서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이제는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돌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는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기업 그룹주 중 올라가지 않는, 아직은 요 상승폭이 크지 않은 요 대기업은 거의 포스코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2차 전지에 의한 이런 하방의 압력이 또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분명 반영이 돼야 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포스코 DX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로봇 관련주는 포스코 DX일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큰 추세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요 채널 라인 때부터 그어봤을 때도 큰 추세는 점점 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 최근에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저항 라인 때는 정말 명확하게도 요 3만원대 저항을 굉장히 많이 만난 상태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3만원대 돌파를 10번 가까이는 이렇게 트라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때 음봉은 약간 시간 장전에 약간의 뭔가의 장난질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3만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이고, 최근 흐름 말씀드렸듯 저점 높이고 저항 라인 때는 3만원에서 느껴지고 있는 요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트가 지금 완성되다 보니까 이평선 라인 때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완벽한 정배열의 초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양봉일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조정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조정을 받는 부분, 그리고 최근 수급 흐름 자체가 점점 들어오려는 이런 흐름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 조금 더 완벽하게 오히려 상승했을 때가 더 안전할 수 있는 가격대가 3만원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지금 이런 거래량보다 훨씬 압도적인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때가 굉장히 명확하게 열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요 3만원대 돌파를 할 것인가 눌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수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돌파만 된다면 꽤나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돌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페르소나 AI 요렇게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요런 로봇 관련주인데, 페르소나 AI는 미국의 약간 하드웨어 쪽을 또 담당하는 요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하드웨어를 또 만났을 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이런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약간 의심을 하면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것도 최근 포스코 그룹주들을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듯 요런 대기업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오른 요런 대기업 그룹주가 포스코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특히나 요 지지 가격대 47,000원대 구간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도 명확하게 한번 보여줬었지만 이 전고점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62,000원 저항받고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다시 한번 요 바닥권 라인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요런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의미있게 지금은 241선 5만원대를 아슬하게 지지하고 있는 부분, 요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시나 추가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47,000원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최근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요런 기대감이 많은 위치,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중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저는 연결 지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에너지 관련 상승과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버텨줄 수 있는 요런 가격대까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한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47,000원에서 5만원 요 매물대 지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 리소스입니다. 그린 리소스는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달리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4.7%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바닥권, 거의 주가의 최바닥권에서 나왔던 요런 거래량들, 요런 장대 양봉들, 매집의 흐름, 그리고 정말 공포의 구간으로서 계속해서 하락했던 요 하락 채널 라인대를 요 깨는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 종목 역시도 주가는 하락하는데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요런 부분이 또 좋게 적용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제는 이 채널 라인을 깨는 구간에서부터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 채널 라인대를 깨는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할 때 저항 구간은 이렇게 많이 만나는 구간, 대략 121선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61선 또 내려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정확히 그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요 윗꼬리를 길게 다는 지금 음봉이 나왔었는데 거래량 또 실려있죠. 하지만 다음 거래일에 바로 이 음봉을 그대로 채워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좋은 상승의 흐름의 신호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슬금슬금 반등하다가 이평선 5개가 완벽하게 모여있고 볼린저 밴드가 정말 좁혀져 있는 힘의 응축의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오늘의 8,250원대를 돌파하는 명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게 또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었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하락 채널 바닥권에서 쌍바닥의 흐름까지 만든 상태에서 주요 저항 라인 돌파까지 오늘 그 흐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 열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요거 역시 앞서 설명드렸듯 소형주 시가총액 대략 1390억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 힘들겠지만 약간의 이런 소액의 비중으로서는 충분히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저항 돌파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실적도 지금 보시면 24년 3월 1분기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이 꽤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점점 작지만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순이익도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거의 과거 상장했을 때 고점 대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저점 라인대였고, 그리고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 하락 채널에서의 이런 수급 흐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오늘 또 조금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5개 종목을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추가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 한번 그래도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삼보 모터스입니다. 요거 저평가 관련주로서 요거 일요일에 정확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급등해주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네요.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바닥권에서 지지로서 다지는 명확한 흐름이 있을 때 상승 채널, 하락 채널을 거치고 다시 한번 하락 채널 라인대를 횡보로서 넘어가려는 요런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올지 저는 당연히 알 수 없었지만 추세 자체는 한번 저평가의 위치에서 이제는 큰 추세 돌림을 할 수 있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삼보모터스도 요거 자율주행주로서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 요런 내용이 조금 더 보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에이테크 솔루션도 오늘 또 엄청난 상승 보여줬죠. 상한가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요 매물대 라인에 대한 요런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2연상, 3연상까지 간 듯 했지만 윗꼬리 길게 달고 종가는 8% 상승으로 그래도 마무리해주는 모습, 윗꼬리를 채워줄지 아니면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일단은 많이 터지는 모습인데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OS랩, 요것도 신규 상장주에 가까운 탄력적인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고 최근 역시 이평선 모임 구간에서 돌파 이후부터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향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오늘 또 11% 상승. 현대오토에버 역시 자율주행 대장주다. 지금 자율주행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오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7% 상승하면서 종가상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한라캐스트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율주행 로봇주들과 함께 신규 상장주 탄력 있게 저항 없는 구간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또 신고가 무려 16%나 급등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최근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5.7%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아직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이지 않나. 최근 약간의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었던 구간을 소화하려는 이런 양봉이 살짝 나와줬네요. 월봉상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구간이죠. 월봉상 요 구간을 넘길까?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다시 1월이 되면 요 추세선을 살짝 넘기는 요 부분의 흐름이 이제는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좋았죠. SK하이닉스 종가상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면서 무려 6% 상승, 63만 5천원대까지 최근 수급 흐름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신고가를 다투면서 올라가주는 명확한 흐름이 있다는 거, 지금 본격적인 상승 흐름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HPSP가 또 좋았습니다. 최근 과대 낙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요 조정 구간 라인 때 받았던 박스골 라인대를 오늘 명확하게 돌파하면서 6% 상승, 다시 한번 추세를 강하게 돌려내려는 이런 흐름을 오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우주 관련주 HVM,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오늘 또 무려 17% 상승. 그리고 비트론 엑스텍도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12,500원대 돌파 이후부터 추세가 중간에 음봉이 길게 나오긴 했지만 음봉에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실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추세는 정확히 5일선 지지를 받아내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강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과연 상장했을 때 고점 2만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이렇게 하락했던 하락 채널 라인대였다면 오늘 그래도 의미있게 8% 상승, 요 채널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살짝 돌파 시도를 해주려는 모습이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차트 자체는 조정에서 돌림의 흐름으로 이런 반등의 흐름이 잡혀져 있다는 거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오늘 또 5% 상승, 다시 한번 요 신고가 라인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지. LIG 넥스원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최근 계속해서 하락했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의 흐름을 점점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 관련주 대장주 중 하나다.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가파른 상승, 오늘 또 무려 12% 상승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오늘 또 좋았죠. 원익홀딩스, 정말 요게 올해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익홀딩스 무려 19% 상승,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 과거에 이런 구간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이 지금 3,000원인데 거의 뭐 지금 가격대 47,000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어제도 상승을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에서도 따라서 매수할 마음은 없다고 했지만, 요런 19% 상승 여전히 따라서 매수할 생각은 없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요것도 요런 가격대죠. 결국에는 처음에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눌리는 구간에서 요런 거의 1,000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어느덧 8,000원대까지, 와, 이것도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네요. 요 흐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이런 장대 양봉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거래량 수급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현대무백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가파른 상승, 오늘 또 5.6%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최근 다시 한번 반도체 상승과 함께 신고가 계속해서 갱신해주는 모습, 오늘 또 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K오션플랜트 최근 과대 낙폭으로 중요한 요 박스권에서의 지지 라인대 241선과 함께 정확하게 버텨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살짝 눌렸지만 오늘은 4.7% 다시 한번 반등 시도와 함께 수급이 점점 다시 한번 들어와 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